여기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에 입국한 북한 선수들의 동태가 이상해 살펴본 상황을 동료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파리올림픽 북한 선수단들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외신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제니퍼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인들의 축제가 바로 옆 나라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려서 외신 기자로서 아주 기대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취재할 거리가 많으니까요. 사실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가 좋지 않죠. 하지만 저는 사실을 알리는 기자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보면 가까운 나라끼리 관계가 좋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언론에서 생강에서의 개막식과 그곳에서 열리는 경기를 펼쳐야 하는 선수들의 건강을 많이 우려했는데 저는 선수들의 건강은 우려되더라도 개막식의 상황은 꽤나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자들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저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의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지금 올림픽 며칠 만에 깨달았지만 말이에요. 기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렇게 낭만이 뭔지 혼자 이런 감정에 사로잡혔는지 동료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써낼 때 차라리 저도 이슈화되는 걸 따라 쓸 걸 괜한 고집으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 되었죠. 개막식이 있기 전 선수들이 먼저 프랑스에 입국했을 때 각종 SNS에 선수들의 인증글이 올라오면서 설마 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프랑스는 저탄소 정책을 이유로 선수단에게 형편없는 숙소를 제공했어요. 각국 선수들은 골판지 침대와 에어컨이 없는 숙소에서 생활해야 했죠. 이러한 열악한 조건은 선수들의 휴식과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골판지 침대는 환경 친화적이라는 명목으로 제공되었지만 선수들은 불편함을 호소했어요. 특히 체중이 무거운 선수들이나 키가 큰 선수들은 골판지 침대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또한 여름철 파리의 높은 기온 속에서 에어컨이 없는 숙소는 선수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었죠. 일부 선수들은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다음날 경기력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했어요. 에어컨이 없는 숙소에서의 생활은 특히 열대야가 잦은 파리의 여름 날씨 속에서 더 큰 문제가 되었어요. 선수들은 덥고 습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체력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죠.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으며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치진과 관계자들까지도 불만을 제기했어요. 각국의 올림픽위원회는 프랑스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며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영국 올림픽협회의 앤디 앤슨 최고 경영자는 공식 인터뷰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급격한 개선을 요구했죠. 프랑스의 저탄소 정책이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목표임에는 틀림없지만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방식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이러한 논란 속에서 프랑스는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으나 개선된 점은 딱히 찾지 못하고 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선수들의 식사 문제였어요. 우리 영국 선수들은 형편없는 식사로 인해 경기를 뛸 수 없다며 본국으로 돌아가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했죠. 식사 품질 문제는 매우 심각했어요. 계란과 닭고기 같은 기본적인 음식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고 제공된 음식은 생고기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의 영양 상태는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 선수들은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했어요. 수억 말리 떨어진 한국에서 음식과 영양사, 셰프들이 총동원되어 파리로 파견되었어요. 한국의 대한체육회는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조리사 15명을 파리에 보내 매일 신선한 도시락을 준비했죠. 이 도시락은 매일 점심과 저녁 2차례씩 선수촌으로 배달되었어요. 이러한 준비 덕분에 한국 선수들은 경기 중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한국 선수단의 준비가 과한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도 많고 짐도 많아 유난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만큼 철저하게 준비한 나라는 없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죠. 실제로 영국 선수단은 본국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당장 그 많은 식사와 인력, 시설을 한국처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영국 올림픽 협회의 앤디 앤슨 최고 경영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어요. 음식 품질이 심각하게 부족하며 선수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내로 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며 불만을 표출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선수들은 선수촌 근처에 따로 마련한 훈련소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어요. 이마저도 영국에서 추가로 요리사를 불러오는 방법으로 대처했죠. 한국의 철저한 준비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어요. 한국 선수단의 체계적인 식사 관리와 준비성은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었죠. 여러 나라 관계자들은 한국의 준비 과정을 배우고자 했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이에 대해 한국 대표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 덕분에 한국 선수들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어요. 결국 파리 올림픽은 한국의 준비성과 철저함이 돋보이는 무대가 되었고,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한국의 준비성에 감탄하며 배울 점이 많다고 인정했죠. 한국의 준비성은 단순한 운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드디어 개막식 날이 되었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개막식 중계에서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한국을 북한이라고 부른 것이었죠. 이 충격적인 실수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큰 오류였어요. 개막식에서의 이 같은 실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당시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믿기 어려운 상황에 놀랐고 소셜미디어와 뉴스 매체는 이 사건을 빠르게 보도했어요. 한국 선수단과 관계자들은 물론 현장에 있던 다른 국가의 선수들 및 관계자들도 이 상황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했죠. 이 사건은 프랑스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준비 부족과 태도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어요. 개막식이 끝난 후 많은 외국 언론들은 프랑스의 이러한 실수를 지적하며 한국 선수단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어요. 특히 영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크게 다루며 프랑스의 올림픽 준비와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어요. 한 번은 실수라고 치지만 이건 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실수라고 보기 어려웠어요. 공식 올림픽 SNS 계정에서도 한국 선수들을 소개할 때 유독 흐릿한 국기를 사용한 것이 발견되었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저는 여러 국가의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 모두가 이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일부는 실수라고 믿으려 했지만 반복적인 실수를 목격한 후에는 의도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팬들과 관계자들은 분노했고 이로 인해 프랑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커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선수단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그들은 이러한 차별과 불공정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어요. 그들의 굳건한 의지와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펜싱 경기에서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순간은 한국 선수단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펜싱의 나라 프랑스에서 의도적으로 차별을 했던 나라의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니 그만큼 통쾌한 순간이 없었죠. 프랑스의 실수와 차별적인 대우는 한국 선수단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더욱 단합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성공했어요. 저는 근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했을 때 북한 선수들의 기분과 감정은 어떤지 말이에요.
워낙 폐쇄적인 북한이라 이 부분에 대해선 저뿐 아니라 모든 기자들도 궁금해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숙소와 동선 주변을 살펴가며 취재를 시도했죠. 북한 선수들의 숙소는 다른 나라 선수들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늘 단체로 움직였고 철저한 감시 속에 있었어요.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죠. 북한 선수단의 감시 요원들은 항상 그들 주변에 있었고 기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어요. 하지만 몇몇 용감한 기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선수들에게 접근하려 시도했어요. 어느 날 저는 북한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한 북한 선수와 잠시 눈을 마주칠 수 있었어요. 그 선수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감시 요원의 시선을 느끼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짧은 순간 그의 눈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또 다른 기자는 북한 선수들이 묵는 숙소 근처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는 북한 선수들이 매우 조심스럽고 경계심이 강하다고 했어요. 그들은 항상 집단으로 움직이며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어요. 자원봉사자는 한 번은 흡연구역에서 북한 선수 한 명이 잠시 혼자 있는 것을 봤다고 했죠. 그때 그 선수의 표정은 매우 복잡해 보였다고 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북한 선수들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스포츠맨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사건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쉽게 알 수 없었어요. 워낙 폐쇄적인 체제에서 자란 그들이었기에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삼성에서 이례적으로 올림픽 선수들에게 갤럭시 폰을 지급했는데 북한 선수들도 이 스마트폰을 받고 사용하고 있나 궁금했죠.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이 최신 기술을 접하고 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북한 선수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북한은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 외부에서 제공하는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 선수들이 삼성의 갤럭시 폰을 실제로 받고 사용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이를 위해 북한 선수들이 머무는 숙소 주변을 탐문하고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 자원봉사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북한 선수들에게도 갤럭시 폰이 지급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이 스마트폰을 선수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모두 회수했다고 했어요. 이는 예상된 일이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자원봉사자는 북한 선수들이 스마트폰을 받자마자 곧바로 관리 요원들에게 제출해야 했다고 전했어요.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일부 북한 선수들이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잠깐 동안 인터넷에 접속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어요. 한 관계자는 몇몇 선수들이 갤럭시 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 외부 세계와 잠시나마 접촉했다고 전했어요. 이들은 처음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은 평생 동안 접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알고 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북한 선수들에게 큰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그들은 올림픽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고 외부 세계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은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을 거예요. 이 사건은 북한 선수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의미를 주었어요. 폐쇄적인 체제 속에서도 그들은 잠시나마 자유를 경험했고 이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작은 경험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북한 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들도 우리의 이웃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알고 보니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프랑스의 복잡한 감정이 얽힌 결과였습니다. 최근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거둔 여러 성과들, 특히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의 눈부신 성장이 프랑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슈는 체코 원전 사업 수주였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내 원전 강국으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계약을 따낸 거죠. 이는 프랑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한국의 방산 산업이 유럽 시장에서 급성장하면서 프랑스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겠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프랑스의 젊은 층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화 강국을 자처하는 프랑스로서는 이 점이 꽤 신경 쓰이는 모양입니다. 더불어 스포츠 분야에서도 한국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죠. 이번 올림픽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메달 획득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프랑스가 한국을 견제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프랑스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제 스포츠 행사의 주최국으로서 모든 참가국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편견을 드러내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고요. 앞으로 제 리포트에서 한국 관련 소식을 더 많이 다룰 생각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프랑스의 의도와는 달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논란 속에 프랑스 개막식이 열렸고 저는 개막식 장면을 보고 정말 안 본 눈 삽니다를 하고 싶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 장면은 정말 기괴하고 경악스러웠죠. 개막식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물은 예술의 경계를 넘어 불경스럽고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반나체 상태의 배우들이 어색한 포즈로 늘어서 있었고 그들의 몸은 파란색 물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다빈치의 그림에 나오는 예수와 제자들을 표현한 것 같았지만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종교적 감정을 심하게 건드리는 모습이었죠.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중앙에 위치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표현한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괴이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종교적 상징을 이렇게 왜곡하고 희화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장면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관객들의 반응을 시험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죠. 카메라는 이 기괴한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비추었고 그때마다 관객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술적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 문화적 감수성과 종교적 존중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인의 축제에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개막식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장면에 대한 비판이 폭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불경스럽다, 충격적이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죠. 특히 종교계의 반응은 매우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에 대해 예술적 표현의 자유라고 변명했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종교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공연을 넘어서 문화적 다양성과 종교적 존중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행사에서 이런 논란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프랑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이었기에 그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올림픽의 여러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이번 대회가 역대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한국을 향한 무례한 행동들이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키며 그 여파가 프랑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막식에서의 실수, 선수촌의 열악한 환경, 센 강의 수질 문제 등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한 사건은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의도적인 무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의 국제적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자부하던 프랑스가 오히려 문화적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스포츠 정신과 올림픽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지를 높이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프랑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죠.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국 문화와 기술력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한국의 선진 기술과 산업 경쟁력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을 깎아내리려던 시도가 오히려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이죠. 이는 국제사회에서 상호 존중과 공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프랑스가 이러한 실수를 만회하고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미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올림픽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영국 기자가 현장 소식을 알려주었는데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